오랜 세월 동안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쌓아온 정문희 할머니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기업의 오너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과감히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과 천부적인 사업 수완으로 지금의 부를 일궜지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물질적 풍요와 달리 사적인 영역에서 커다란 불행을 겪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한창 사업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딸을 키울 여유가 부족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상태에서 혼자 딸을 돌보게 되었으나 일이 손에서 놓이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가정의 중심을 지키기보다 사업의 부도를 막기에 몰두하게 된 점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딸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집안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이웃들도 딸의 행방을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지요. 작은 옷가지와 장난감 몇 점만 남긴 채 흔적 없이 사라진 딸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절망에 빠졌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빚독촉은 계속되었고 문희 할머니는 회사와 가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극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결국 딸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마음속 빈틈을 남긴 채로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지요. 딸을 잃은 뒤 문희 할머니는 더더욱 사업에 매달렸어요. 나처럼 고통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해. 라고 속으로 다짐했고 눈물 대신 절박함과 오기로 버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투자 회복에 성공했고 이후 놀라운 확장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 총수가 되었어요.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쥐었지만 마음속엔 언제나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이 공허는 잃어버린 딸의 흔적이기도 했고 동시에 제대로 된 애정 표현 한 번 못해본 미안함을 말없이 품고 지낸 흔적이기도 했지요. 훗날 주변에서 결혼도 권해보고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줄 계획도 마련해보라고 조언했지만 그때마다 문희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내 딸을 찾기 전엔 어떠한 가족사도 이룰 수 없어.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잃어버린 딸에 대한 이야기는 세간에서 잊혔고 본인 스스로도 점차 입 밖에 내기를 꺼리게 되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체념 섞인 생각도 들었지요. 이제 와서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 한편에는 늘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 딸이나 손주를 마주치진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가 스치기도 했어요. 몇 차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정보를 모았지만 결국은 헛물만 켰지요. 그러면서도 문희 할머니는 어느새 고령에 접어들었고 살 날이 많지 않다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마음속 문을 꼭 닫아두었어요. 언젠간 만날지도 모르지만 이미 운명이 엇갈린 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게 늘 음울한 분위기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해 가을, 문희 할머니는 무심코 방문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지난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문희 할머니는 평소 명품 쇼핑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어요. 사업가로 성공한 뒤엔 사람들 앞에 나설 자리도 많아 고급 옷을 갖춰 입긴 했지만 지나치게 값비싼 제품을 취미 삼아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지인의 칠순잔치 선물로 무엇을 살까 고민하던 중 본인이 경영하는 건물이 들어선 도시 중심 백화점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 매장을 돌다가 자연스럽게 명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는 세련되고 호화로운 브랜드들이 즐비했지만 평소 즐겨 찾지 않는 구역이라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귀걸이 코너를 지나 가방 진열대로 이동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안내 책자를 뒤적이며 선물을 고를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신상 제품을 소개받으려고
한 매장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매장 안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직원의 팔목이 문희 할머니의 눈길을 붙잡았어요. 가느다란 팔목에 달랑달랑 매달린 은빛 팔찌 한 줄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하게 보였어요. 정확히 같은 디자인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 듯 했지만 어디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직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제품을 소개했어요. 브랜드의 유래와 각 아이템의 특징을 설명하는 사이에 할머니는 멍하니 직원의 팔찌를 바라보았어요. 그 팔찌에는 작은 별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어릴 적 딸에게 선물해준 팔찌가 바로 별 펜던트가 달린 은빛 장식품이었어요. 색깔과 장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별무늬가 주는 느낌이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문희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솟으라쳤어요. 오래전 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생일 축하 선물로 팔찌를 내밀었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록 본인의 바쁘고 힘든 상황 탓에 챙긴 건 그 팔찌 하나였지만 딸은 무척 기뻐했어요. 이 별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던 딸의 작은 목소리까지 되살아났어요. 설마 지금 저 직원이 혹시 우리 집안과 관련이 있을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말도 안 된다고 애써 부정하면서도 할머니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더욱 놀라웠던 건 직원의 턱선과 약간 올라간 눈매가 왠지 모르게 딸을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제정신을 차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같은 디자인 팔찌겠지. 내가 민감해진 거야. 그러다 직원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무엇을 찾으러 오셨나요? 그 목소리를 듣자 순간 문희 할머니는 자리에 선 채로 숨이 턱 막혔어요. 이상하게도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려는 듯 가슴이 뛰었고 바닥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정신이 어지러지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못한 채 매장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부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매장 매니저도 뛰쳐나와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문희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기껏해야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으나 본인에게는 한 세기쯤 이어진 고통 같았어요. 매니저와 직원들은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저혈압 증세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인근 의무실로 안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로 그 팔찌를 찬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손을 잡으시겠어요? 그 목소리는 젊고 따뜻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는 그 직원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여린 손이지만 묘하게도 따스함이 느껴졌고 할머니 가슴속 어딘가에서 말도 안 되는 직감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이 손이 혹시 내 가족의 손이 아닐까? 두 사람은 명품관 뒤편의 직원 휴게실로 옮겨갔어요. 잠시 차분히 앉아 휴식을 취하도록 해준 뒤 직원은 조용하게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직원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안부를 물으며 위로했어요.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그녀가 살짝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너무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을 텐데도 직원은 나름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흐릿한 시선으로 직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특히 눈가에 희미하게 난 흉터 같은 자국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딸에게도 어린 시절에 넘어져서 살짝 흉터가 남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내심 비교하고 있었어요. 조금 진정된 할머니는 작게 숨을 고르며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팔찌 어디서 구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직원은 손목을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주셨어요.
할머니께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누구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 말에 문희 할머니의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어요. 그 이유를 되짚어 보자면 본인이 딸에게 줬던 팔찌는 분명 자신이 직접 맞춘 유니크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별 펜던트에 작은 새겨진 문구도 있긴 했지만 직원의 팔찌는 너무 오래되어서 문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쯤에서 문희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이 직원의 신상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여 착각이라도 좋으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급한 마음에 손을 떨며 명함을 건네고 부탁했어요. 따로 전화 좀 주겠어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재벌 총수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는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던 듯 조용히 명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권유했어요. 오늘은 조금 힘드시니까 일단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결코 편히 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몸을 가누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어요. 명품관에서 비롯된 작은 충격이 과거와 현재를 뒤섞는 혼란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대체 저 직원은 누구이고 왜 할머니의 옛 상실을 자꾸 건드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어 더욱 괴로웠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딸의 흔적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 팔찌가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녀는 개인 비서를 통해 해당 직원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려 했어요. 물론 위법적이거나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진 않았지만 백화점 인사팀에 문의하자 직원의 대략적인 가족관계나 나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직원은 올해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이름은 한유진이라고 파악되었어요. 그런데 한유진의 가족사항을 살펴보니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다는 경력이 보였어요. 특히 어머니의 이름이 한미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이름을 보는 순간 문희 할머니는 몸이 굳었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정미정이었으나 혹시 성이 바뀌었거나 이름을 착오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한 글자의 차이지만 너무나 닮아있기에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딸이 태어나던 날의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옛 사진첩을 모두 꺼냈어요. 잃어버린 딸의 사진 속에는 갸름한 얼굴 윤곽과 눈가에 작게 난 흉터가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 딸에게 준 팔찌의 디자인 도안도 어디선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했어요. 그 때문에 집 서재 책장에 먼지 쌓인 자료 상자를 몽땅 뒤집어 엎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상자 안을 파헤치는 동안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빴지만 혹이라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에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결국 늦은 새벽, 낡은 수첩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과 간단한 필기 메모를 발견했어요. 오래전 딸에게 팔찌를 만들어줄 때 공방에 요청했던 문구와 디자인이 적혀 있었어요. 별 모양 위에 M이라는 알파벳 하나가 각인되어 있고 뒷면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구를 본 순간 할머니는 한유진이 차고 있던 팔찌에 희미하게 보이던 각인이 M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어요.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한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짧은 시간조차 참기 힘들었어요. 드디어 받은 그녀에게 할머니는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잠깐 만날 수 있나요? 유진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할머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마침 휴일이라서 시간을 낼 수 있다고 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단독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반드시 팔찌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약속 장소는 할머니가 지정한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어요. 기다리던 할머니는 편안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한유진이 도착하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고 가벼운 음료를 주문했어요. 직원일 때와 달리 사복 차림의 유진을 보니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딸과 전혀 닮지 않았는데 또 어떤 각도에서는 딸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유진은 난생 처음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내리깔고 물었어요. 제가 오늘 왜 여기 와야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희 할머니는 그녀의 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팔찌를 내가 예전에 본 것 같아서요. 혹시 자세히 보여줄 수 있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 쪽으로 팔을 뻗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팔찌 뒷면을 살펴보았어요. 오래된 탓에 글자가 거의 닳아 없어졌지만 분명히 작은 흠집 속에서 M이라고 추정되는 형태가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본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메모에 적혀 있던 문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언하긴 어려워도 이건 분명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의뢰했던 그 팔찌와 너무 흡사했어요. 이걸 어떻게 얻게 된 거죠? 유진은 약간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외조 부모님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연로하실 때 제게 이 팔찌를 주시면서 너희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니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도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문희 할머니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실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름은 한미정,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긴 물건이라곤 이별 펜던트 팔찌뿐이라니 이건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간신히 진정한 뒤 본인 사정을 조금 털어놓았어요. 내가 예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유진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지만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경청했어요. 할머니는 딸을 잃어버린 과정, 그리고 그 딸에게 선물한 별 모양 팔찌의 존재까지 풀어놓았어요.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들었어요. 특히 별 모양 장식과 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분위기가 점차 무거워지자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라고 말하며 호텔 라운지를 떠나려 했어요. 할머니가 붙잡으려 했지만 어쩐지 유진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당장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차마 크게 부르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날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순간보다 아프고도 간절한 단서였고 유진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잃어버린 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갈등과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유진은 호텔에서 돌아가는 길 내내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어요. 태어나서 줄곧 자신에게도 어쩌면 숨겨진 가족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외조 부모님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고만 알려주었어요. 그 뒤로 자립심 강한 성격으로 자라왔고 돈도 많지 않았기에 어릴 적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취업 기회가 생겨 지금의 명품관 직원이 되었고 매장에서는 정식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이 복잡한 채로 집에 돌아가 외할머니께 물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팔찌 주시면서 엄마가 남긴 거라고 하셨죠?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어요. 유진이 재차 물었어요.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나요? 외할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뜸을 들이며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너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실은 너희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꺼내본 적이 없었어. 아무래도 너가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고 너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굳이 더 슬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 다 컸고 너가 원한다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전부 말해줄게. 너의 엄마 한미정 참 고운 아이였단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했는지 몰라. 그런데 네 엄마는 우리 친딸이 아니었어. 시설에서 자란 아이였지. 너가 태어난 뒤로 한 번쯤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단다. 미정이가 처음 우리에게 오게 된 건 8살 때였어. 조그맣고 겁이 많던 아이였지만 속은 얼마나 단단했는지 항상 자기 일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미정이가 그러더구나. 자기가 혹시 어떤 부유한 집안의 딸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지. 그게 무슨 말이니? 했더니 시설에서 자랄 때 자신이 남몰래 들은 이야기가 있대. 어떤 직원이 저 아이는 원래 부잣집 딸이었는데 무슨 사정인지 여기로 오게 된 거야 라고 속닥였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내가 무시하라고 했어. 그런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다. 너는 지금 우리 가족이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살자고 했지. 그런데 미정이는 그걸 쉽게 잊지 못했어.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 정말 누가 자기 부모인지 알고 싶었던 거겠지. 내가 아무리 달래고 설득해도 마음 한구석에 그 의문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결국 미정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했어. 그 나이에 혼자서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고 기록도 뒤져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단다. 하지만 뚜렷한 답은 얻지 못했지. 미정이가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이런 거였어. 너희 부모님은 부유했지만 어떤 이유로 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 이상 알아보는 건 시간 낭비일 거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걱정됐어. 하지만 그 아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 정말 강한 아이였어. 너가 태어났을 때도 미정이는 말하길 내가 누군지 끝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단다. 그래서 너에게 항상 따뜻하고 밝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던 것 같아. 그런데 미정이는 너가 아주 어릴 때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병이더구나. 그때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치료가 쉽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미정이가 남긴 물건이 이 팔찌야.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미정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단다. 엄마, 이 팔찌는 꼭 유진이에게 물려주세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항상 유진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 팔찌를 미정이가 대체 어디서 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저 오래전에 자기 물건 중에서 가져온 것 같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단다. 유진아, 사실 너의 엄마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 항상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하지만 너만큼은 절대 그런 불안함 속에 두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너를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우려고 애썼던 거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팔찌에 대해 물은 거니? 혹시 어디서 무슨 얘기라도 들었니? 아니면 너도 너희 엄마처럼 뭔가 궁금한 게 생긴 거야? 할머니가 아는 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싶지만 이제는 너가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할머니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유진은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시설 출신이라는 사실도 놀라웠고 엄마가 찾으려 했다는 부유한 여성이 혹시 문희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유진은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문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인해 볼게요. 혹시라도 당신이 내 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지 가족 관계 증명서나 과거의 기록만으로는 불확실성이 많았어요. 실제로 아이가 어릴 때 잃어버린 만큼 행정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중간에 성이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병원에 방문했어요. 체열과 문진 과정을 거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근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밤마다 잠에 들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혹은 또다시 실망만 남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의 혈연 관계가 99.9%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말인즉 유진은 잃어버린 딸 미정의 딸, 즉 문희 할머니의 친손녀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눈물을 터뜨렸어요. 유진도 손을 모은 채 울먹였어요. 서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오랜 상실과 그리움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유진과 할머니는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 눈을 마주보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어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래전 딸을 잃고 방황하던 나날들, 그리고 그 딸과 손녀가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유진은 여태껏 모르고 살았던 가족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할머니와는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이라는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내가 많이 늦었지만 이젠 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혹시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내 바람이니 거절하지 말아줬으면 해. 유진은 차분히 숨을 고르고 생각했어요. 지난날 자신이 겪어온 고생, 그리고 외조 부모님이 해준 보살핌에 대한 고마움도 떠올렸어요. 그러다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외조부모님이 잘 계시는 동안 제가 어떤 삶을 택하든 괜찮겠지요.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과거의 못다한 모성애를 손녀에게 쏟으려 했고, 유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온 삶의 방식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배우려 애썼어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었던 유진은 이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풍부한 자산과 인맥을 이용해 자기 발전을 꾀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금 그 명품관 매장에 나가서 유진을 찾아보았어요. 이번에는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손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렀어요. 유진은 환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어요. 매장 동료들에게 할머니를 소개하며 우리 가족이세요. 라고 간단히 말했는데 동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모두가 할머니가 재벌 총수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 유진이 손녀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느 날 문희 할머니는 딸 미정과의 이별 이야기를 유진에게 털어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엔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유진의 눈빛에서 궁금함과 진심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는 너희 엄마를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단다.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지만 너가 알고 싶어 하니 말해줄게. 나는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내 평생의 한이야. 유진은 긴장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문희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과거로 돌아간 듯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당시 나는 너무나 바쁘고 욕심이 많았단다. 내 엄마가 5살 되던 해였어. 내가 한창 사업을 키우고 있을 때였지.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줄만 알았고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구나. 그때 회사 사정이 심각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 내가 사업 초반에 무리하게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걸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거야. 돈을 갚지 못하면 집도 회사도 모두 잃게 될 상황이었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단다. 그러다 보니 미정이를 돌보는 건 점점 뒷전이 되었어. 넌 아직 어린아이였으니 내 처지를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나는 그때 딸보다는 돈을 구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어느 날이었지. 나는 그날도 바쁘게 거래처를 만나고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집 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더구나. 처음엔 미정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나는 급하게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미정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 유진은 숨죽이며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몰랐어요? 누군가 데려갔다는 단서라도 없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어. 그냥 낮에 미정이가 집 앞에 나가서 놀다가 누군가 데려갔을 거라는 추측뿐이었지. 그땐 CCTV도 흔치 않았으니 딸의 행방을 알 방법이 없었단다. 그 후로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지 모를 거야. 경찰, 파설 탐정, 전국의 여러 시설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 그런데도 결국 단서를 찾지 못했단다.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도 점점 이 일을 잊어갔고 나 역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정말 이정희를 잊은 건 아니었단다. 하루도 빠짐없이 딸 생각을 했어.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혹은 TV에서 우연히 딸의 얼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렸지.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잘못한 탓이라는 죄책감이 떠나질 않았어. 유진은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어디에선가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만약 엄마가 그때 바로 돌아가셨더라면 전 이렇게 태어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내 엄마에게는 내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단다. 결국 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내게까지 이어졌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함께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엄마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저와 할머니가 같이 만들어가요. 문희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위로를 받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구나.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너가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볼게. 너희 엄마도 그렇게 바라볼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눈물로 쏟아내며 잠이 들었고 유진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이후로도 함께 병원을 다니며 할머니의 노쇠한 건강을 챙기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자료를 공유했어요. 할머니는 손녀에게 옛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애틋함을 전했고, 유진은 외조부모님이 어떻게 자신을 키워왔는지 상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결국 백화점 명품관에서 우연처럼 시작된 이 만남은 운명을 확인시키는 키가 되었고, 잃었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백만장자 할머니와 명품관 직원 손녀의 사연을 전해 듣고 놀라워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돈이나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서로의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순간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어요. 별 펜던트는 가족을 지켜주는 상징이야. 라고 어린 딸이 말했던 그 말이 이제 와서야 현실이 되어 비로소 빛나게 되었어요. 새롭게 쓴 가족의 역사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고,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가 미처 누리지 못한 시간들을 함께 채워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상실의 눈물이 아닌 재회와 희망의 눈물로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진정한 미래였어요.